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빅텐트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선 전후로 해서 이른바 빅텐트론, 제3지대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이 강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당을 비롯해서 지금 중도 보수 통합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안철수 대표께서 완전히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분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있는 그 강연회에서 이 중도 보수 통합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단순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넘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당까지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내부적으로는 제2의 YS가 될 것인가라고 할 정도로 있던 제3당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과연 이 연말과 연초에 어떤 화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중도 통합론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 별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오늘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평화개혁연대라고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직을 결성을 하고 당내 그리고 여의도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평화개혁연대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대북 대화론 평화론을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안철수 대표는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나는 또 개혁연대, 호남의 지지 기반인 진보 중도 간의 개혁연대를 해야지 보수 중도 간의 통합은 호남 지역의 지지층과 괴리된다라고 해서 아마 평화개혁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내걸면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 행보에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호남의 지역구를 의원들로서는 이 중도통합이 잘 되면 진보와 중도와 외연을 넓힐 수 있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중도로부터 외면받고 진보로부터 외면받을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지역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분당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조배석 의원, 박지원 전 대표가 분당과 관련된 그런 취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려면 20명의 의원이 필요하고 현재 국민의당의 호남 쪽 의원들이 23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남 쪽 의원들이 따로 나와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새로운 중도에서의 개혁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탈호남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에서 좀 벗어나고 중간 지역을 폭넓게 구성하면서 바른정당과 연대 전선을 피고 그 과정에서 통합까지 이뤄내면 제일 좋은 거고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 규정한 뒤에 중도에서의 큰 표를 한번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호남 쪽 의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같이 함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13명 의원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가는 그런 선택을 과연 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정치 구단의 의원들이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끝까지 남아서 당내에 있다라면은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나가갖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마음만 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막아내겠다는 시도를 갖고 간다면 당내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의총을 통해서 끝장 토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든지 간에 당이 쪼개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국민의당의 내부는 조금 더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친하시죠? 지금 당내에서 이제 비례대표 13명, 그 다음에 호남 의원들이 23명을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따라다니는 의원 몇 명이 됩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최근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는 제가
전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네.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원래 이렇게 개파라던가 그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적 결단을 통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이게 출가가 되는데 잘못하면 가출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진보와 보수의 양강 구도를 깨는 중도의 제3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했는데 삼국지를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삼국지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천하 삼분지계의 계책이 아니라 천하를 삼분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총나라의 유비라던가 오나라의 손권 그리고 위나라의 조조 이런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현재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보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중도 진영의 새로운 그 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나간다면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고육지책으로 비례의원들에게 남을 사람과 나갈 사람들을 구별짓게 해서 즉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과 안철수 의원을 따르는 그 비례의원을 선택하게 해서 그들을 출당 조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절충점들이 모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호남 의원들도 돌아오기보다 독자 교섭단체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민주당하고 청와대의 기류가 국민의당 의원들이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빼각이라던가 인위적 정계 개편이라는 역풍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합의 이혼할 것인가에 대해 놓고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이죠. 화요일입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끝장 토론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끝장 토론이면 이런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 뭐 중도 통합론이니 무슨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잘못하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잘못하다가 끝장날 것 같아가지고 좀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노선을 지금 두고 지금 치열하게 이제 한번 다퉈보겠다. 치열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이제 그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는 걱정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마치 예전에 국민의당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민련 같이 지역 정당을 기반으로 했다가는 결국 소멸됐던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어떤 그 큰 빅텐트를 쳐가지고 우리의 깃발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지는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탈호남 그리고 탈햇빛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새로운 제3 세력을 만들고자 하다라는 그런 비전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것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상당히 큰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은 비판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남 세력을 얼마나 잘 설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이번 다가오는 21일 날의 어떤 끝장 토론은 지금 결판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이 그 의원총회가 있는 워크샵에서 조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평화개혁연대 그 조직의 창립 서명을 받은 뒤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당내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 세력에 대한 규합이 결국은 안철수 당대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떠받들고 있는 국민의당이 그 나름대로의 조직력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과연 지방선거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 안철수 대표가 보고 있는 지방선거의 로드맵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넘어서 통합까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를 절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면 그 상황을 빼고 났을 때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방선거의 로드맵은 무엇이냐. 아마 이거를 강하게 물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지역 의원들 23명과 함께 이 그 평화개혁 연대를 주창하고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안철수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당내에 있는 분란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1차적인 고비 속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맞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중도 통합론은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당의 연대 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 내에 사용됐겠지만 일단 뭐 선거연대를 하겠다, 뭐 통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이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2차 추가 탈당자가 바른정당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당 통합과 무관하게 보수의 큰 중심인 자유한국당을 가지 않고서는 내년 지방선거나 다가온 총선에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일부 바른정당 이탈자가 생긴다면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통해 모색을 할 텐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도대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무엇 때문에 통합하는지를 내용을 갖지 않고 통합했다가는 아마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대다수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도 모조리 유실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큰 정부, 복지 노동 중시, 그리고 정부 주도 일자리, 안보에서는 대화 제재 병행, 이 노선을 국민의당 내에서도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바른정당은 어떤 노선으로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과 통합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기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면 국민의당에 매몰되고 흡수 통합되는 형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 혁신을 바라고 있는 지지자들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통합 이전에 이런 정체성과 비전을 세우는 일에 먼저 유승민 대표가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른정당 내 사정 어떻습니까? 의원이 11명 남았는데 의원들의 또 입장도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떻습니까? 이번 바른정당 지난 13일 날 전당대회를 하면서 앞으로 한 달 내에 이 중도 보수 통합을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시한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과 내년에 선거연대는 거의 확실하다.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안철수 대표와의 깃발과 거의 유사한 걸 얘기를 하면서 햇빛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당의 소통 창구로 해서 오신환 의원 등을 해서 통합 논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 결판은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있을 끝장 토론, 그리고 또 이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동안의 내부적인 서로 물밑 접촉, 이것을 통해서 결국 빠르다고 하면은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적어도 이 제3지대에 있어서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당 통합 내지는 내년에 대한 비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실패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되는 어떤 전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엎어치나 매치나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하고 바른당이 통합되든 아니면 바른당의 일부가 2차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합류하든 간에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 한 4년간의 플랜 속에서 범보수 단일화, 범보수 연대 형태로 3당 통합의 형태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양우하고 있다라고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느끼기 때문에 호남 의원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소통합이 아니라 전체 보수 통합의 첫 단추로서 본 시각들이 지배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 그런 의원들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 의원들이 그대로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뭔가 또 진보 진영을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정계 개편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으로서의 회귀를 원하는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준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121석이라고 하는 적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높은 지지율을 담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중진 의원들을 다시 받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다만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합류하기 시작하면서 원내 1당을 차지하게 됐을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범보수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는 건 안철수 대표가 죽어도 한국당과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이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또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승민 대표가 한 달에 말미를 받으면서 중도 보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긴 당연히 한국당과의 통합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당과의 통합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여긴 또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중도보수 대통합의 시나리오랑 맞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선거의 그 정치에 대한 플랜들이 전혀 다르고 있는 터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과 민주당으로서의 양당으로 좀 고착화되는 구도가 조금 더 속도를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보수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현재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해서 자기 지지반을 강화한 다음에 향후에는 결국은 그 보수정당이 자멸해서 흡수하지 않는다면 않고 존재한다면 결국은 본인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로 들어가겠다라고 YS가 민자당 3당 합당하듯이 할 거라고 하는 게 박지원 전 대표가 예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정계 개편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내에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그 이유 때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뭐 정치 전문가들은 뭐 통합은 아니더라도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수도권 자치단체장을 놓고 뭐 선거연대 해서 안철수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바른정당이죠. 경기지사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현실이거든요. 선거를 해서 떨어지게 하면 그 뒤에 있는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 윈윈 전략을 해서 한마디로 이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를 하나의 계기로 해서 사실상 정계 개편으로 가는 징검다리 삼는 그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단순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넘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당까지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내부적으로는 제2의 YS가 될 것인가라는 할 정도로 있던 제3당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과연 이 연말과 연초에 어떤 화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의 중도 통합론에 대해서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내 별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오늘 지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평화개혁연대라고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또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빅텐트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선 전후로 해서 이른바 빅텐트론, 제3지대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이 강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당을 비롯해서 지금 중도 보수 통합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한동안 잠잠해지다가 안철수 대표께서 완전히 지금 깃발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분당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있는 강연회에서 이 중도 보수 통합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조직을 결성을 하고 당내 그리고 여의도에 별도 사무실을 설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평화개혁연대라고 했습니다. 평화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대북 대화론 평화론을 얘기하는 거고 대신에 안철수 대표는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나는 또 개혁연대 호남의 지지 기반인 진보 중도 간의 개혁연대를 해야지 보수 중도 간의 통합은 호남 지역의 지지층과 괴리된다라고 해서 아마 평화개혁이라는 두 가지 화두를 내걸면서 안철수 대표의 통합 행보에 비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호남의 지역구를 의원들로서는 이 중도 통합이 잘 되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새로운 중도에서의 개혁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탈호남을 하겠다는 거죠. 지역에서 좀 벗어나고 중간 지역을 폭넓게 구성하면서 바른정당과 연대 전선을 피고 그 과정에서 통합까지 이뤄내면 제일 좋은 거고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 규정한 뒤에 중도에서의 큰 표를 한번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호남 쪽 의원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같이 함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13명 의원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가는 그런 선택을 과연 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정치 구단의 의원들이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는 않고요. 만약에 끝까지 남아서 당내에 있다라면은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나가갖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진보와 중도와 외연을 넓힐 수 있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중도로부터 외면받고 진보로부터 외면받을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지역 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분당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조배석 의원, 박지원 전 대표가 뭐 분당과 관련된 그런 취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발언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가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려면 20명의 의원이 필요하고 현재 국민의당의 호남 쪽 의원들이 23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남 쪽 의원들이 따로 나와서 원내 교섭단체를 차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요.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또